안녕하세요. 성모일병원 정형외과 정학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모일병원 신경외과 김태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흔하게 있는 낙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겨울철 낙상은 이제 예상되지 않는 자세의 변화로 이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철에는 눈길이나 미끄러운 빙판길 등에서 넘어지면서 낙상 사고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옷도 너무 두꺼운 데다가 환자분들이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까지 넣게 되시고, 또 요새 다들 휴대폰 엄청 좋아들 하시잖아요.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은 핸드폰을 보고, 근데 바닥은 미끄럽고, 그러면 정말 넘어지기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 몸이 웜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날이 너무 추우니까 몸이 막 가열이 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뻣뻣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세 잡는 거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원장님 환자도 넘어져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형외과에는 손목골절이랑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흔하고, 신경외과에도 압박골절 흔하지 않습니까? 척추뼈 압박골절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옛날에는 이제 머리도 많이 봤었죠.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같은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보통 이제 미끄러운 길에서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넘어지면서 보통 다치시게 되는데요. 또 넘어지다가 핸드폰 아끼겠다고 손으로 이렇게 꽝 쳐가지고 손이 부러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목골절에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손목 골절 수술비보다는 핸드폰비가 조금 더 싸지 않을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골절 초기에는 아주 미세한 실금만 있으면 엑스레이나 이런 데서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골절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척추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중요한 신경들이 많이 있어요. 뇌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척수라든지 척수에서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 척추 신경들이 있는데, 골절이 진행되면서 그런 신경들이 눌리면 근력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문제가 생기거나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초기에 잘 고정이 돼서 유합이 잘 되면 괜찮지만 불유합, 그러니까 뼈가 붙지 않고 이제 계속 덜그럭거리는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고령에서의 고관절 골절은 1년 내에 사망 위험도가 15에서 30% 정도나 될 정도로 합병증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이 압박골절 같은 경우도 오래 누워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폐렴, 욕창,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 뇌경색 같은 혈전색전증 질환들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골절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 또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이나 욕실 같은 데서 낙상하는 게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김 원장님은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주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정말 위험하실 것 같은 분들한테는 어디 가지 마시라고, 집에만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이 너무 답답해지고 또 활동이 적어지면 또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그냥 산책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얼음길이나 빙판 같은 데를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저도 이제 신발을 발바닥 밑창을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근데 우연히 어느 순간 미끄러워서 보면 밑창이 다 닳아서 번들번들하게 돼 있더라고요. 타이어랑 같이 미끄럼 방지 모양이 이렇게 딱 유지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덜한데, 그런 것들이 다 닳아 없어졌는지 꼭 겨울철 되면 신발 신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먹는 양이 너무 많아요. 골다공증 약까지 추가하면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아주 가끔씩만 맞아도 된다는 주사가 있다던데 그것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주사 치료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혹은 자가로 이렇게 여러 번 맞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저희가 환자를 다 보고 상황에 맞춰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처방을 해서 드리고 있고,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치료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이걸 하다가 자꾸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러지고 나서 치료를 하는 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걸 수도 있으니까 골밀도 검사를 안 해보셨던 분들, 특히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진료를 한번 좀 받아서 치료를 필요하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을 미리미리 잘 예방하고 특히 겨울철에 미끄러운 길, 핸드폰 보거나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지 마시고 넘어지면은 바로 응급실에 오는 게 좋겠죠, 김 원장님? 머리를 다쳤다 했을 때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야간에 주무시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어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성모율병원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야간에 다쳤다고 주간에 병원 가야 된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검사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